갑진년 경월 이제 6월달 되면은 이제 경월이 오는 거죠. 6월 5일이네요. 6월 5일 망종에 해당하는 6월 5일에 경월이 찾아온다. 무토일간 보도록 할게요. 자, 무토일간 갑진년이 왔습니다. 이 갑목이 무토한테 편관으로 부담이 되고 힘들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무토한테 대체로 용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됩니다. 당연히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죠. 무토가 갑목이 있는 사람하고 갑목이 없던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있던 무토일간이다 그러면은 그 갑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식하게 되는, 재정비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고요. 또 무토한테 이제 갑목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갑목이 옴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적응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이 올 한해, 갑진년 한해 가장 중심적인 흐름을 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관의 키워드는 무토한테 좀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무토가, 갑목이 있는 무토가 있고 없는 무토가 있다고 했잖아요. 갑목이 있는 무토는 기준이 될 수 있는 흐름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무토가 갑목이 있는 경우하고 을목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갑목이 있으면은 기준이 한번 정해지면은 잘 안 바꾸는 것이 이제 갑목이에요. 그런데 을목이 있다 그러면은 기준을 자꾸 바꿀 수 있다. 한다고 했다가 안 할 수도 있고요. 안 한다고 했다가 할 수도 있고, 엿장수 마음대로인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만큼 유연성이 있다라고 장점으로 보면은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물론 장점이 아닌 단점이나 부정적인 것도 있겠죠. 이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토에 을목, 정관이 있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정관이 한 가지를 우직하게 지키고 편관이 들어올 때 세게 들어오고 언제는 안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다고 하면, 오히려 갑목이라고 하는 편관이 무토한테는 일관성이 있는 걸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갑진년이 지나고 내년에 이제 을사년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토는 갑목 때는 뭔가 우직하게 좀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나 좀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는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을사년이 되면은 천간 을목으로 인해서 무토가 변화해야 할 상황들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의 것들이 다양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일관성에 대한 부분은 갑목이 있는 사람과 또 올해 같은 갑진년에 대한 흐름인 거니까, 이때는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편관이라고 하는 것을 겪거나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숙명이 되기도 하고요. 무토한테 갑목이 있다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될 수 있는 흐름과 타이밍을 갖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일의 중심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편관이라고 하는 갑목은 무토한테 꼭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책임자 노릇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토가 책임자 노릇을 하지 않으면 일에 대한 일관성이라든지 본인에 대한 주체적인 자리의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내 자리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하기 싫은 일이나 받아들여야 하는 일, 이런 것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감당해 주는 것이 무토한테 아름답고 좀 이롭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책에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갑목이 편관이라고 하는 걸로 용신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무토한테는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자리, 갑진년에 이 갑목이 어쨌든 왔으니까 이때 무토들이 이제 어떻게 흐름이 변화가 된다 라고 예측을 할 때 보면은, 이 갑목이라는 걸로 인해서 목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운, 이제 구멍이 뚫리는 거죠. 새로운 자리가 이제 들어오는 것이 됩니다. 새로운 자리라든지 내가 새롭게 뭔가를 추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나 또 실천적인 타이밍들이 좀 따라오는 게, 그게 갑진년의 전반적인 흐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고요. 내가 여러 흐름에 대한 정신적인 생각이나 마인드, 이런 것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자리에 대한 것들, 당연히 갑목으로 인해서 무토가 그렇게 연결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비견 진토에 대한 걸 한번 좀 본다고 하면요, 진토
비견은 이제 바쁘게 움직일 일이 따라오겠죠. 진토는 이제 상상 속의 동물이고 용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것들, 이제 분명하고 뭔가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뭔가 이제 번거롭고 뒤치다꺼리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막 똥물 튀기고 이런 각종 청소나 오물 뒤집어 쓸 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제 번잡스러운 일에 진토의 시기가 아직 씨를 뿌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을 걸을 때니까 가장 바쁘고 분주하다 이거죠. 그래서 대부분 무토일간에는 그 간목과 더불어서 진토가 같이 왔으니까 이럴 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무토일간 분들이 좀 많으실 거란 얘기죠. 내가 원래 기존에 어떤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혼을 했습니다. 갑진년에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거죠. 아니면은 미혼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될 수 있죠. 여러 가지로다가 학교 졸업도 될 수 있고요. 또 사회초년생이 됐든 아니면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든 뭐든지 간에 그 전에 있던 것을 끝내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갑진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 흐름들이 나를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시킨다 이런 거죠. 당연히 힘든 분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힘든 것을 겪어내고 극복을 하면 나는 발전한다. 이 갑진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무토한테는 어떤 시류에 대한 흐름을 좀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진 거죠. 그리고 무토하고 이제 동일한 오행에 비견이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에 내 뿌리가 들어있는 거니까 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대부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견으로 인해서 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니까 뭐 회사가 움직이든 그만두든 뭐 잘리든 뭐 새롭게 창업을 하든 여러 가지 뭐 품목을 변경하든 내 의견이나 어떤 내 생각, 주장들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존에 정리했던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런 갑진년 자체에도 참다가 이제 터져가지고 뭐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흐름들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간목이라고 하는 편관, 이 흐름이 나한테 수직으로 찍혀야 그래야 타이밍이 오는 거니까 그런 타이밍이 이제 오느냐 안 오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월운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갑진년에는 이런 새로운 시작을 충분히 할 만한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경월로 좀 넘어간다고 하면 이 간목을 건드는 식신경금이 떴죠. 무토한테 식신경금이 떴기 때문에 식신제사를 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다른 사주에서의 식신제살은 긍정적일지 모르겠지만 무토일간한테 식신제살은 조금 부담스러운 식신제살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식신을 써가지고 편관이라고 하는 뭐 위험이라고 해야 할까요? 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을 내가 제거를 했다고 해서 그냥 내 몸 편하자고 또는 내가 정의를 위한다고 이런 것이 썩 결과적으로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나의 권위를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식신으로 이제 부정을 하는 거니까 너무 여기에서 맑은 물이 되려고 하는 거죠. 지나치게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맑은 것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용납할 수 있는 관행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경범죄, 급하면은 뭐 어디 산에서든 아니면 뭐 어디 하수구든 뭐 새벽 시간 같은 때 아무도 안 보는 데라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침을 뱉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경범죄까지도 뭐 신고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든지 이러면 이제 피곤해지는 것처럼 마치 식신에 대한 부분이 부정적으로 동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편관하고 이제 부딪힐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럴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들이,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다. 어떤 조직에 어떤 흐름들이 있다. 그게 마음에 안 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진다든지 나하고 쓰는 시간들이 좀 달라지는 그런 패턴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내가 보통은 뭐 저녁 시간 때 활동을 해요. 근데 그 저녁 시간 때 활동을 하려면 아침이나 점심때 이 정도의 일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내 스케줄대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시간을 외부에서 마음대로 바꾼다든지 저녁 때 출근하라 한다든지 이러면은 내가 저녁 때 썼던 시간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회사한테 맞추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런 식신이 떴을 때
이거 내 스타일이 있는데 왜 그거를 뭐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바꾸냐, 열받는 거잖아요. 열받는 거예요. 이 무토일간한테 경금식신은 열받을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데 열받을 일의 근거지는 뭐예요? 식신이니까 내 감정이죠. 내 감정과 내 시간, 또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내 후배나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이 편관하고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이거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이거는 내가 만나야 할 사람. 식신이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는 내 자식 같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식신상관이 보통 이제 여자 사주에서 자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꼭 여자 사주만이 아니라 남자 사주에서도 식신상관이 발달이 되면 자식을 잘 키웁니다. 자기가 배 아파서 낳지 않았는데도 자식 젖병 물려주고 이유식 챙겨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뭐 잠재워주고 잘해요. 오히려 여자보다 더 살림 요리 꼼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꼭 식상이라 해가지고 여자 사주한테만 자식이 아니다, 이거 한 번쯤 알아두시고요.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발동이 걸리는 운이 왔을 때는 내가 어쨌든 간에 그러한 자식 같은 사람과의 그 인연인 거죠. 그런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슈라든지 내가 그런 사람하고의 관계를 하려고 할 때 이 편관이라고 하는 그 외부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하고의 괴리, 갭이 또 따라올 수가 있겠고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도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둘 간의 갭이 생기겠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식신제살이라는 게 표면적으로 들어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경우월은 무토일간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관련된 걸로 사건 사고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금식신으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 기존에 해왔던 일이나 대인관계 같은 거 있죠? 정리할 일이 있지 않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 했던 일이나 내 흐름들, 이런 거에 대해서 막 하고 싶었던 거니까 해왔을 거 아니에요. 개인 취미 생활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평상시에 뭐 시간을 빼가지고 뭐 만나왔던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 뭐 이럴 수도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리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한다는 건 무조건 그만두고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패턴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적응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류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천간에 있는 이 경금식신으로 기존에 해왔던 일이나 뭔가 생각했던 게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재구성을 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썩 달갑지는 않겠죠. 무토일간한테 이 금이라고 하는 식신상관, 뭐 상관이 신금 포함해서 식상 있는 남자는 부드러운 식폰 케이크 같아요. 물론 정인이 뿌려져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정인하고 상관없이 그냥 식상이 좀 발달이 돼 있으면은 감수성 풍부해지고 또 이렇게 음성화가 된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얘기해서 남자가 식상이 발달이 됐다 그러면은 보통 이 식상은 여자가 자식을 낳을 때 식상에 대한 기준로다가 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식상이 또 많다고 무조건 또 자식을 낳는 건 아닙니다. 식상이 많아도 자식 한 명도 안 낳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러한 성 자체가, 식상이라는 거는 자식을 의미하는 그런 별인데 그걸 남자가 갖고 있으니까 자식을 바라보듯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식을 좀 바라보듯이 생각할 수 있다. 남자라도 식상이 발달이 되어 있으면 애를 잘 키운다. 거기까지 얘기했죠. 경금식신, 하여튼 이 경월에 경금식신이 좀 오니까 기존에 해왔던 일이나 대인관계 안에서 정리할 일, 이 금이라는 것 자체가 정리하는 거예요. 식신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내가 나서야지만이 좀 해결이 되는 그러한 일에 개입을 하거나, 또 이럴 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 안에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할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해결하겠지만 그 안에서 어쨌든 식신으로 좀 쳐낼 일이 생긴다라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갑진년에 대한 하나의 또 반항기도 되는 거죠. 반항기지. 식신제살이라는 거는 뭐든지 식상성이 있는 사람들이 반항을 잘해요. 그 반항이라는 것은 본인 기준에서 이제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관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그 틀에 대한 약점이라든지
우리가 법이라는 것도 만인들한테 다 통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이 또 어떠한 합리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무늬만 법인 탁상 행정으로 만들어가지고 실전으로는 전혀 적용되지도 않는 그런 게 있을 때 식상들이 그 법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긍정적일 때는 어느 정도 좀 납득이 가는 그런 부분이 이제 식상에 대한 자기의 주장이라든지 목소리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또 식상이 부정적일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관이 온전하게 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식상성이 있는 사람이 관을 이제 극하는 거니까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식상에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 조직이라든지 팀에 개입이 된다면 그 관이 정말 힘들어지는 것이 됩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신입사원의 사주가 예를 들어서 식상이 귀신인 사주예요. 그러니까 좀 식상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신입사원의 하는 말과 행동, 어떤 그 사람이 들어오는 타이밍도 그렇고 거의 모든 게 이제 관하고 대치가 되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말 한마디만 하면은 바로 고발하고 뭐 신고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잔소리를 한다거나 소위 말해서 뭐 갈군다거나 혼을 낼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시점들이 되니까, 이게 내가 정리를 하는 일도 될 수 있지만 나한테 문제가 되는 그런 아랫사람이죠. 아랫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남녀 공이 자식에 대한 문제가 또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식신경금이니까 자식에 대한 좀 신경 쓰일 일이 있죠. 그런 게 좀 따라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소통을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소통이 조금 안 됐다 이러면은 좀 소통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죠. 표정이 안 좋다 그럼 얘기 좀 해보라고 하고, 그렇게 신경을 좀 써야 하는 그런 운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금에 대한 식신 이걸 조금 이제 설명을 길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화를 좀 본다고 하면은, 이 오화는 이거는 이제 양인이기도 하고 정인인데, 이제 12운성 쪽으로 보면은 이게 제왕이죠. 걸록 다음에 제왕이니까 사오미가 이제 노광쇠로, 그 제왕이기 때문에 무토가 강해지는 거예요. 세진다. 근데 그만큼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점이나 어떤 일 터지거나 사건 사고가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책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책임자가 아닌데도 이런 무토일간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경호월 같은데 내가 이제 왕지를 깔고 앉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괜히 좀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해보고 처리하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이런 액션과 제스처가 따라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임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게 좀 따라올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게 문서잖아요. 결국에는 정인이고 인성에 대한 문서니까, 이게 문서가 맞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기존에 하던 일에 대한 권태감 이런 게 올 수도 있어서 하던 일에 대한 실증이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업종 변경을 한다든지 아이템을 바꾼다든지 뭘 바꾸든 간에 하여튼 바꾸는 겁니다. 인성은 대체로 자기가 바뀌어요. 인성은 자기가 바뀌려고 노력하는 게 인성이고, 재성은 남을 바꾸려고 하는 요소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은 그 돈을 위주로 이제 사람들이 타이밍이라든지 환경을 바꿔서 오니까, 근데 인성에 대한 부분은 내가 바꿀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할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인성이 있는 사람들이 안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내가 왜 바꿔야 되느냐 하면서 바꿔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바꿀 수 있는 의지가 있긴 있다는 얘기인데 바꾸기 싫다는 거지 바꿀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인성이 뭐 많거나 인성이 격이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은 바뀔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만 하는 이유를 그 누구도 나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성이 많은 사람들, 특히 고집 세다, 뭐 자기는 안 바꾸고 남을 바꾸려고 한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거나 실제로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꼭 인성이어서 이 사람은 죽어도 안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바꿀 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거는 조금 이제 생각의 차이나 이런 게 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또 바뀌는 거고, 아니면은 평생 안 바뀔 줄 알았는데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변화하고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하여튼 인성이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성 정인이 이제 뜬 그런 시절이고 하니까 무토가 그런 정인의 시기에 내가 어쨌든 이제 바꾸려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좋으려고 바꾸는 거잖아요. 내가 좋으려고. 또 뭔가 자영업자다. 그러면 장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메뉴를 좀 바꿔볼까? 아니면은 뭐를 빼고 케이크 빼고 뭐 떡을 넣어볼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거니까 새로운 방법.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해야만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인성의 영역입니다. 이 바꾸는 거는. 재성은 조건인 거고 인성은 방법을 논하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업종 변경이라는 것도 이제 따라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직이라든지 또 다양하게 내 포지션 이런 것들 당연히 좀 바뀔 수 있겠죠. 포지션 같은 것도. 그래서 이제 갑진년의 경호월이니까 기존에 해왔던 일이나 대인관계, 일적인 관계, 뭐 가족관계, 친구관계 다 포함해가지고 재구성이 조금 한 번쯤 일어나줄 만한 그런 시점인 거고, 하던 일에 대한 뭐 실증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기존에 하던 일 계속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런 타이밍에는 내가 아니라 주변 사람이라도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갈려나가는 그런 시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나한테 문제가 없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문제로 그만두더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주위를 잘 돌아보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무토일간 경월 연애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운은 운명적인 만남이 될 수가 있어요. 운명적인 만남. 그러니까 이게 뭐 운명적인 만남이다 해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그런 사랑만이 아니라 내가 뜻하지 않았던 의외의 사람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하고 하고 싶다거나 대체로 조금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전혀 뜻하지 못한 사람하고 갑작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갑진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명적이라는 것은 뭐 꼭 좋은 것만이 아니라, 뭐 운명적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것만이 운명이 아니라 아주 지독한 인연도 운명적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뭐 예견된 일이다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식신 경금이 왔으니까 이럴 때 이제 편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받아들이려고 올해 좀 각을 잡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경금이 개입이 되면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보다 자꾸 검증을 하려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연애운이 좀 있던 사람들도 이 식신이 오면은 그거를 본인이 깔 수가 있어요. 의심이 강해진다. 이거 별표시 쳐야 됩니다. 노트에 필기하시는 분들 있으면 밑줄도 그어 놓으셔야 될 아주 중요한 키워드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연애운이 동하는 분 있고 그냥 못소리고 이 운에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별일 없이 넘어가시는 분이 있겠지만, 누군가라도 이 운에 이성이라든지 누군가의 어떤 관계가 형성될랑 말랑 하면서 이제 뭐 썸을 타네 마네 한다, 이러면 이제 의심과 관련된 키워드로 내가 자꾸 이제 검증하려는 태도가, 그 스탠스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놓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거면은 검증을 하더라도 일단 좀 관계를 해놓고, 뭐 사귀기로 해놓고 그 다음에 슬슬 의심을 하든가 하면 괜찮은데, 관계가 시작도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때부터 뭐 의심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따지고 들고 뭐 기싸움하고 이러면은 상대가 도망가죠. 이 편관이, 이 갑진년에 이 편관이 강한 게 아닙니다. 무토한테 편관이 왔다고 해서 뭐 큰일 나겠네요, 뭐 목국토가 들어옵니다. 목국토가 들어오죠. 하지만 이 편관이 그렇게 강한 편관이 아니에요. 이 진토라고 하는 백호지에 앉아 있잖아요. 갑진이 이제 백호대살인데, 그러면은 이 갑목이 이제 피를 흘릴 정도로 약해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한 갑목을 만난 무토가 이 갑목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 갑목이 나 때문에 피를 흘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제 백호살이라는 얘기를 꼭 이제 피를 흘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니까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수술하는 의사처럼 이제 갑목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뭐 밥도 해먹이고 신경도 써주고 하면서 이 갑목을 이제 간호해주는 거죠. 낫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부정적이라고 하면 싸움 나는 겁니다. 갑목이 오히려 무토를 공격을 하려고 오다가 되려 두드러 맞는 거죠. 진토로 인해서 갑목이 백호대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도권은 이제 무토가 갖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 주도라고 이제 썼죠. 주도. 무토가 주도한다.
여기 지지에 정인하고 비견이 이렇게 있죠. 화토가 강합니다. 정인하고 비견 다 화생토도 되어 있고 이 진토도 무토하고 같은 오행이죠. 진토, 무토, 뿔입니다. 그러니까 간목은 여기 이제 세력이 진중에 을목밖에 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미약한 겁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토 일간 뭐 여자다 이러면은 이 간목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는 좀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적극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적극성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간 보고 알아서 다가와 주길 바라고 이런 생각은 뭐 누구나 다 그렇지만 내가 좀 그래도 연애를 안 한 지도 오래됐고 좀 해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무토일관이 있다 이러면은 확 땡기란 얘기입니다. 꼭 해야겠다 싶으면은 적극적으로 들이대세요. 그냥 그런 적극성이 필요하고 꼭 굳이 내가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연애할 그런 좀 여유도 안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검증이 뭡니까? 그냥 아예 바리게이트 쳐야죠. 접근 금지.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해놓고 암호 걸어놔야죠. 암호 걸어놓으면서 이제 아모르 파티 노래 듣고 암호가 이제 너무 심해지면 이제 M호로 가는 거니까 이제 김수희까지 나와줘야겠죠. 김연자나 김수희나 뭐 동시대 풍미했던 가수니까 암호로 파티나면 M호나 어쨌든 검증을 할 때 되면은 욕심을 안 부리는 게 나은데 연애를 할 때 욕심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은 분명히 자기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지천에 깔렸는데 어려운 상대하고 막 힘든 연애를 하려고 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 대체로 이제 무토일간 용신을 이제 볼 것 같으면은 계절적으로 이제 금을 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식상에 대한 부분보다는 편관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인연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환경이라든지 배경이 좀 중요하게 작용한다. 뭐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아무튼 경월에는 거기 안에서 생각이라든지 주장, 의심 이런 게 조금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정말 뭐 기회가 왔는데 뭐 놓칠 수도 있겠죠. 누군가한테는. 아니면은 또 연애가 몇 말이냐 그냥 하던 일에 집중하고 내 시간 뺏기지 않는 거에 소중하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바리게이트 쳐놓고 암호를 걸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 얘기인 겁니다. 연애운 요 정도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 사업운을 좀 볼까요? 자, 직장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능력이 좀 증대되는 때가 됩니다. 그 회사 내에서의 어떤 질서라든지 법과 체계 이런 것보다도 이 식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이제 감정 이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능력도 그렇지만 이제 감정적으로 좀 기복이 좀 커지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면 되겠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거취에 대한 결정 여부가 좀 따라옵니다. 내가 남아 있을지 잔류를 할지 아니면 이동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조직 내에서 내가 일을 진행한다 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되는 사람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아래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꼭 아래급이 아니어도 윗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문제되는 인원이 발생이 된다 이거죠. 조직 내에서 물을 흐리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사고를 쳐가지고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무토일관은 선택을 하거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한 수습을 좀 해야죠. 본인이 관련되지 않았어도 여기서 중간 역할을 한다든지 이상하게 해명해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당사자가 아닌데도. 사건도 그렇잖아요. 또 사건이 일어났는데 목격자다. 그럼 내가 그 일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그 봤다고 해가지고 막 조사받고 막 진술서 쓰고 막 해야 되는 거죠. 목격자 관련된 그런 진술하고 진술충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진술서 쓰면 억울하잖아요. 술토는 없는데 내사주에 술토가 있으면 이제 진술충이 오니까 갑진년에 진술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억울한 일이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다가 문제 인원이 발생되진 않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사업운을 이제 보면서 이동운도 좀 같이 볼까요? 이동 이상운. 자, 이동 이상운에 대한 거는 움직임에 대한 선택이 좀 가능합니다. 조금 무리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거는 훗날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단순하게 지금 당장만 본다고 하면은 이게 명분이 또 있어야 되고요.
흐름인 거죠. 그리고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 이런 걸 좀 바라보고 움직여야 좋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바라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뭐 어디 좋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한다, 이건 옳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길게 내다보고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길게 내다보고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직장 운을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동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경호회 같은 때. 그러니까 요럴 때 내가 다른 대안을 만들어 놨다든지 때려칠 준비를 했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이제 사표 쓰고 막 일 저지르고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요런 날 같은 때 경호월 그럴 수가 있으니까 조금 이제 감정 기복을 좀 누를 필요가 있다. 갑진년 같은 때는 이제 경호월에 금극목으로 내가 하여튼 거부적인 태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요런 때 이제 결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정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동 이사운까지 같이 보면은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당장 내가 힘들더라도, 힘든 거는 당연히 알죠. 힘드신 분 많겠지만 무토일간도 힘드신 분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조금이나마 버티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은 거고, 향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좀 바라보고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물하고 이제 학업 보면 되겠죠. 재물운하고 학업은 같이 얘기할까요? 자, 재물운. 자, 재물운 같은 경우에는 쓰는 쪽에 좀 가깝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물운은 증식이 되거나 엄청 뭐 큰 돈을 만지는 그런 것보다는 돈이 들어오면은 투자하고 쓰고, 뭔가 이제 공동체, 단체, 조직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이제 그 부분으로 이제 환원해서 재생산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같이 이제 관계하던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하거나 내가 뭐 같이 쓰려고 서로 좋자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 메꿀릴, 뭐 누가 사고 쳤다, 그 결국에는 내 영향도 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돈이지만 내 돈 아님, 이건 뭐냐면 내가 돈을 벌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막 여유가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보다 자꾸 이게 써야 될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통장 잔고가 원래 이렇게 돈이 없었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성에 대한 부분, 특히 수가 좀 부족하죠. 이 갑진년 경월 같은 때 보면은 내 사주에 원래 수가 얼마나 발달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이때 흐름 자체는 조금 이제 진중에 있는 이 개수, 이런 비견 안에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서에서 밀려난다든지 양보를, 비견한테 좀 양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볼 수 있겠죠. 양상추 많이 드시고요. 개그맨 중에 양상국도 있으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보를 하면서 대체로 비견한테 양보하는 쪽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좀 대인배적인 면모를 좀 보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인배적인 면모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본인이 뭐 무조건 경쟁해서 이기고 뭐 내가 다 찍어 누르고 뭐 이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어느 정도 좀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보시고요. 학업운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나 아니면 성적을 내는 공부라고 하면은 이런 시기에는 좀 공부가 좀 잘 될 수 있습니다. 목표의식 여부가 중요한데, 내가 자극받을 일이 좀 생길수록 더 전투적으로 공부에 몰입할 수 있겠죠. 자극이 좀 중요합니다. 어떠한 자극으로 인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좀 각성을 하는 거 있잖아요. 무토일간은 그런 게 꼭 필요하거든요. 각성을 좀 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나태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자극을 누가 둔기로 머리를 후려쳐주든 이렇게 자극을 해줘야죠. 깨줘야죠. 정신을 확 들듯이 자극이 들어오면 각성을 하고, 내가 이걸 놓쳤구나 하면서 이렇게 좀 각성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따라온다. 그러니까 좀 자극받을 일, 신선한 충격,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목표의식이 있을수록 공부가 잘 된다는 거. 목표의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토일간은 목표의식 중요하고 자극받을 일,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갑진년 경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갑진년 안에서의 좀 큰 흐름이긴 한데, 이 시기를 이제 잘 보내기 위해서는 무토일간 흔들리지 말아야겠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흐름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바로 서야 뭐든지 이제 되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바로 서야 되는 거니까. 무토일간 인간관계 궁금합니다. 네, 인간관계. 여기 경험을 설명할 때 아까 기존에 해왔던 일이나 대인관계 안에서 정리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경금으로 솎아내는 거죠. 받아들여야 할 일이 갑진년에 따라오는데 여기에 이제 식신 경금으로다가 내가 움직일 일이 발생이 되는 거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갈지 아니면은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싹 툭 잘라낼지 여기에서 결정하는 한 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본인이 마음 먹기에 따라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든지 관계를 끝내든지 끝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연에 대한 부분이든 내가 작정하고 칼 뽑아들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주도권이 어쨌든 무토일간 본인한테 진토하고 오화 있기 때문에 이 흐름으로다가 보시면 되겠죠.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만큼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죠. 무토일간 경험을 즐거운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쉽지 않은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신미월로 넘어가는 한 해 관문이잖아요. 기사월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경호월을 지나서 신미월로 가면은 그래도 한 파트가 갑진년의 상반기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는 거니까 그 신미월 후반 지나면 임신월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에 아주 판도가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지금 제가 하는 강의를 다시 들어보셔도요 제 말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정말 신기하게도 정말 그 판도가 많이 바뀌어 있구나, 판도가 바뀌어 있으니까 판도의 상자를 또 열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 6월, 7월, 8월 이 3달간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 가장 중요한 흐름은 이제 6월에 사건 사고 뭐 이런 거 일어날 수 있겠지만 변화하는 시점은 7, 8월에 다 일어납니다. 7, 8월에. 건강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의자병 이런 거 조심하시고 의자병, 목 디스크 이런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우나, 마사지 이런 거 받아주시면 좋아요. 근육을 풀어주는 게 좋다. 찜질하고 사우나하고 건강적으로는 움직임에 대한 부분인 거죠. 스트레칭 이런 거 좀 필요하고요. 내일 최고 기온 26도까지 올라간대요. 자외선 조심하고 물 많이 드세요. 그래요. 어쨌든 갑진년 경호월 이런 흐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요한 시점인 만큼 잘 무탈하게 건강하고 행복한 일 많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달 신미월 운세 할 때 또 준비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무토일관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